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단일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흐름의 가정으로 선입 선출법을 사용합니다. 2021년도 중에 재고자산 증감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21년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선입 선출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보면은 선입 선출법은 아까 10번 문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께 1번이고 단기 매입 3월 10일이 2번이고 8월 5일께 3번 이 순으로 출고해요. 그래서 날짜가 단기 판매 6월 6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0개를 출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고할 때 어떻게 하냐, 1월 1일 거를 먼저 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10일 거를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이게 바로 선입 선출법에 출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1월 1일 거는 다 내보내요. 700개. 그 다음에 3월 10일 거는 몇 개 보내면 돼요? 700개 중에 그렇죠, 300개만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 거는 없고요. 다 나갔으니 3월 10일 거는 300개를 출고했으니 400개가 남아요. 그 다음에 8월 5일께 200개가 됩니다. 근데 기말 재고액은 500개예요. 잠시만요. 재고자산 여기 있네. 단 감모 수량이나 원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죠. 그래,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3월 10일 거는 700개 중에 300개 출고니까 400개가 남아요. 그 다음에 8월 5일자에 200개가 입고돼 있어요. 그럼 총 몇 개 있어요? 600개죠. 근데 600개인데 기말 재고액은 몇 개예요? 5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는 어디 갔냐? 그 100개는 원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기말 재고액에서는 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개가 장부상의 수량이 있는데 500개밖에 안 돼요. 실사 기말은. 그래서 100개는 감모 손실인 거고, 근데 선입 선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 500개 기말은 어떻게 빼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가 증발해버렸는데, 자, 선입 선출법인데 100개 증발도 선입 선출법 순으로 내보낸다 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400개 중에 100개를 내보내니 없죠. 그래서 300개에서 90원만큼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8월 5일 거 200개 중에 100원을 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은 27,000원에 2만원, 47,0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수량 다름에 이게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선입 선출법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700개 중에 300개를 출고를 했죠. 근데 100개는 어디에요? 감모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량은 몇 개? 3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5일자에 200개 이렇게 해서 90원,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47,000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에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취득합니다. 다음 중 취득 금액을 각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계정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취득 금액 자 한번 봅시다. 자, 30만원과 10만원이에요. 봅시다. 30만원은 채무증권이며 동채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 이게 뭐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 그렇죠.
만기보유증권이죠. 근데 만약에 의도가 없다 하면은 매도하는 증권이 돼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만기보유증권. 그 다음에 10만원. 지분증권이며 주식회사 3일은 동주식을 향후 2년 이내에 처분할 의도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장투죠. 장기투자 뭐예요? 그렇죠.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매도가능 증권에 10만원, 만기보유증권 얼마예요? 3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12번에 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놈의 소프트웨어 개발업. 봅시다. 자, 1번 임대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입니다. 임대 목적이라고 하면은 영업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투자 목적이에요? 그렇죠. 영업 목적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죠. 임대 목적은 투자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건 영업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사용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 이거는 영업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형자산. 그 다음에 3번 IT 기기 상호비품 업무용 차량 운반고. 이거는 영업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유형자산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기기장치를 정해법으로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해법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건물이 이제 정해법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필요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산식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식을 볼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그 뭐예요? 내역연수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해법 산식이죠. 그래서 취득 원가 있고 잔존가액 있고 내역연수 있고. 그럼 여기서 없는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해법을 했으니 정률법 산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정률법은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정률만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정률은 그 잔존가치가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만큼 남겨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정률 안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산식을 정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에 건물을 취득합니다. 얼마? 1000만원. 내역연수 20년 정해법입니다. 여기에서 12월 31일자 사용하던 건물을 1050만원에 처분했어요. 자, 정답 1번이에요? 아닙니다. 1번 아니에요. 자, 15번의 답은 3번에 해당이 정답이 되죠. 자, 볼까요? 1월 1일에 1000만원에 취득을 해요. 잔존가치 없이 20년간 상각해요. 자, 그럼 얼마씩 상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50만원씩 상각하는 거죠. 그럼 10년이 지나면은 500만원, 20년 지나면 1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100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씩 상각하는데 12월 31일에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할 때 감가상각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주니까 답은 1번으로 체크한 분이 많을 건데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반영을 해줘야 되니 차변에 감가상각비 5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했죠. 처분할 때는 이제 건물을 취득한 거 대변으로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처리해요. 얼마? 그렇죠. 50만원 이제 같이 처분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에 돈 받았어요? 1050만원만큼 돈 받은 거죠.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1100만원씩 맞아야 되는데 100만원이 B죠. 죄송해요. 1150만원이구나. 150만원 B죠. 그럼 뭐예요? 유형자산 뭐예요? 처분했을 때 이익의 손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장부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분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상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내용 감가상각이죠, 말 그대로. 아까 이제 15번 문제랑 14번 문제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16번은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 라고 할 때는 정해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이 얘기는 기본서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 3번. 무형자산 상각 시에는 무형자산 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무형자산은 간접법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다라고 하면은 틀리고,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가 돼요. 왜냐? 간접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법하고 간접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형자산은. 근데 유형자산은 직접법 금지고요. 무형자산은 간접법도 되고 직접법도 돼요. 이거는 된지 꽤 됐어요. 이게 바뀐 지가. 그렇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선택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금지다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4번. 어떠한 경우에도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래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배타적 권리, 그 다음에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제외하고 라고 돼 있어요. 기본서에는. 3일 기본서에서는 배타적 권리와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제외하고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0년 초과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와 법령에 정해진 기간에, 그러니까 법령에 봤을 때 뭐 특허법이 뭐 내가 50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50년간 상각이 가능하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내 맘대로 내 연금에서 몇 년을 하지? 이렇게 이제 결정할 때는 20년을 못 넘긴다고,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고 틀렸고, 배타적 권리,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제외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맞는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꼭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에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누락이 됐대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회계 처리가 입력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과대예요. 무조건 과대고, 그러면 입력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과소예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게 과대고 어느 게 과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회계 처리가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은 과대,
회계 처리가 입력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과소.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누락이잖아요. 그럼 입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입력을 안 했다는 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입력을 안 했어요. 뭐예요? 과소. 단기 차입금 입력했어요, 안 했어요? 입력 안 했어요. 뭐예요? 과소인 거예요. 자, 둘 다 과소인 거는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에도 헷갈리지 말라고 과소계상이라 다 적어놨어요.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어디에 해당돼요? 유동자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유동부채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둘 다 누락에 있으니까 뭐예요? 아, 과소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유동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오케이. 유동부채가 과소계상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당좌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오케이. 선생님. 다시 할게요. 자, 선생님. 당좌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라는 뜻이 됐잖아요. 현금이 소속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유동자산이면서도 당좌자산에 속해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읍과 디귿이 답이 아니고 뭐예요? 기읍과 디귿과 니을이 답입니다. 이거 낚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으로 입력하신 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답 4번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한 거죠. 말 그대로.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에 거래를 분기할 때 빈칸에 알맞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급여 지급일에 총급여 150만원 중에 근로소득세 8,000원, 주민세 800원, 건강보험료 25,000원, 국민연금 5만원,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직원이 납부할 세금을 누가 대신 납부해줘요? 그렇죠.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계정 과목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예수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은 세금과 공과금이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4대 보험이나 세금을 회사가 이렇게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금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에 추가로 설정하여야 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볼까요? 자, 기업.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계산하여야 할 금액은 1,95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2월 말자 현재죠. 자, 그 다음 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초잔액은 1,050만원이다. 이거를 T자로 한번 그려봐봐요. 제 기본서에는 이제 이렇게 다 돼 있긴 한데, 자, 부채는 기초가 어디예요? 차변, 대변 어디 중에? 그렇죠, 대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에 기초금액 얼마냐면은 1,050만원이더라. 그 다음에 디귿, 퇴직 지급을 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 처리했다니까 뭐예요? 그렇죠, 퇴직을 했죠. 360만원 이렇게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기말 현재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 얼마예요? 1,95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T자로 그려보면은 의외로 쉬워요. 자,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안 맞아 들어가면 돼요? 맞아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60만원, 차변에 1,950만원 더해줍니다. 2,310만원만큼 맞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1월달 기초금액에 1,050만원 빼면 이렇게 돼요. 얼마예요? 1,26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보충해야 될 금액인 거죠.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셔놓은 금액에서 1260만원만큼 이렇게 이제 채워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설정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얼마예요? 1260만원만큼 보충하면 되더라. 이렇게. 자,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에 시장 상황에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 발행과 관련된 분계에서 대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 3월달인가 이 문제 나왔던 바가 있어요. 자,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할증이 할인이에요? 그렇죠. 할증 발행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할인 발행은요.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 있을 때 할인 발행은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더 높아요. 할인 발행은. 그러니까 약간 좀 신용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방하고요. 신용도 낮으면 할인 발행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자를 많이 주는 대신에. 그 다음에 신용도가 좀 높으면은 이자를 좀 이제 감면받을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많죠. 그래서 할증 발행을 좀 많이 시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할증 발행이니까 계정과 뭐 들어가야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 계정이 이제 할인 발행일 때 차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돼요.